수능 특강 물리1 물질의 정기적 특성 단원 이전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래요. 보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전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나머지도 다 전자겠죠. 그래서 풀어보면 기억은 전자냐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냐.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죠. 그럼 전하 부호가 다르니까 서로 당기고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원자 내의 기억은 정제있냐. 전자는 우리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특정한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원운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정제 있는 게 아니라 원운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가나는 각각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A, B를 발견한 실험이래요. 이 가 그림은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겠죠. 그 다음에 나 그림은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럼 보면 이 음극선이 밑에 쪽으로 휘었어요.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는 이 A가 마이너스를 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플러스 쪽으로 휘었으니까. 그래서 기억 A는 음전하를 띈다.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B는 양전하를 띈다라고 했는데 입자가 B에 이 원자핵이죠. 그래서 이 B는 원자핵이니까 플러스를 띄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원자의 대부분의 공간은 B가 차지한다. 자, 우리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소수의 알파 입자만 큰 각으로 산란했었죠. 그 실험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알파 입자들이 관통을 하고 아주 소수만 큰 각도로 휘거나 산란을 했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대부분 다 직진했다는 말이겠죠. 대부분 직진했다는 말이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기억 니은 3번.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X축상에 점전하 AB가 고정되어 있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고 방향은 왼쪽 방향이래요. B는 음전하라고 줬고요. 자, 지금 보면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면 일단 요 힘이 지금 A가 받는 힘 F가 B가 A를 미는 힘이겠죠. 그래서 이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잖아. 그러면은 A의 전하 부호는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청력이 작용하니까 왼쪽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 A는 음전하 맞는 보기. 그 다음에 자, 요 힘이 뭐냐면 B가 A를 미는 힘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A도 B를 밉니다. 그래서 B에 작용하는 힘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표시돼야겠고요. 크기도 F겠죠.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이니까. 그래서 니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 플러스 X 맞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의 크기도 F로 똑같겠죠.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이니까. 그래서 가나다 다 맞아요. 답은 5번.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그림 가는 전련된 실에 매단 대전된 도체구 AB가 정지해 있대요. 그리고 나도 뭐 도체구 AC가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그림을 보면 자, 이 실이 원래 이렇게 그냥 수직하게 이렇게 매달려 있었을 건데 이 가 그림을 보면은 살짝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그렇다는 말은 이 A와 B가 서로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 그림을 보면 A와 C가 살짝 이 반대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렇다는 말은 A와 C는 서로 지금 밀어내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A가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B는 뭐가 돼야 될까요? B는 A와 B가 서로 인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그리고 C는요? A와 C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C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보기 보면 자, 기억 가에서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 인력이 작용한다. 맞는 보기.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다가 아니라 똑같겠죠. 왜냐면 지금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나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나
작용 반작용 관계잖아. 주어 목적어가 바뀐 관계니까.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의 특징,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B와 C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어 있냐? 지금 B는 마이너스, 뭐 C는 플러스. 그러면은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맞는 보기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X축상에 점전하 A, B, C가 고정되어 있고 양전하인 점전하 C를 이 고정한 위치에 따라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이렇게 나타냈대요. 지금 보면은 이 C가 D인 위치에서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이 왼쪽이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C가 ED에 있을 때 여기 위치에 이렇게 있을 때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이 오른쪽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D와 이 ED 사이에서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뭐 특정 위치에서 얘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전하를 모르는 이 두 전하 외부에서 C의 전기력이 0이 됐죠. 그럼 A와 B는 서로 다른 전하부호입니다. 다른 부호. 자, 그러고 이 표를 한번 보면 D인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C가 D인 위치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C가 받는 이 힘들이 두 가지가 있겠죠.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근데 이렇게 C가 이 B에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는 B에 의한 그 힘의 영향이 더 커요. 그렇단 말은 B의 이 D인 위치에서 B에 의한 힘의 영향이 더 큰데 그 D인 위치에서 C의 전기력 방향이 왼쪽이야. 그렇다는 말은 C가 마이너스 전하 부호를 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전하 부호를 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B가 C를 당기니까 이 C의 힘 전기력 방향이 왼쪽인 거예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A와 B 전하 부호가 반대라 했죠. 그럼 A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기억, A는 플러스 전하 맞고요. 그 다음에 B, 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냐? B는 뭐였죠?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 서로 다른 전하 부호면 인력이 작용한다.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냐? 자, 지금 이 A와 B 외부에서 C가 전기력이 0이 됐죠? 그렇다는 말은 더 멀리 있는 A가 전하량이 더 크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더 큽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X축상에서 점전하 A, B, C가 같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요. 그러면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 C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0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체물 체계로 봤을 때는 모든 전기력들의 합이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전기력 더하기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더하기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싹 다 더했을 때 0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B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호를 한번 따져보면, 자, 제가 만약에 A를 플러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전하부.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C 입장을 한번 보면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죠. 근데 지금 A와 B의 외부에서 이 C가 알짜임이 0이 됐잖아. 그러면은 A와 B는 서로 다른 전하부호겠죠. 그러면은 B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 입장에서도 보면 A는 지금 받는 전기력이 0이죠. 근데 지금 전하를 모르는 이 B, C 외부에서 알짜임이 0이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B와 C도 전하 부호가 반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C는 이 B의 전하부 마이너스의 반대인 뭐 플러스가 되겠죠. 이건 지금 제가 A를 플러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 한번 문제 풀어보면 기억, A와 C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냐? A는 지금 플러스고 C도 플러스죠.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냐?
지금 A와 B를 비교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C를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C 입장에서 지금 이 C가 지금 전기력이 0이죠. 근데 A와 B 외부에서 0이잖아. 근데 지금 A와 B 거리 B가 1대 2예요. 그러면은 이 전하량의 비율은 이거의 제곱인 QA 대 QB는 4대 1이겠죠. 더 멀리 있는 애가 커. 근데 거리 제곱만큼으로 크니까. 그래서 4대 1.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4배 더 커요. 그 다음에 디귿.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0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가나는 가열된 고체 A와 그 다음에 가열된 기체 B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리고 PQ는 스펙트럼 선이라고 하고요. 자, 지금 가 그림을 보면 연속적이죠. 그러면 고체일까요? 기체일까요? 지금 나 그림은 불연속적이잖아. 자, 우리 이 가열된 고체는요,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입니다. 우리 그 에너지 띠 있었잖아요. 에너지 띠에서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이죠. 그래서 이 가열된 고체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연속 스펙트럼인 이 가는 A겠죠. 가열된 고체 A에 의한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불연속적인 이 선 스펙트럼은 B가 되는 겁니다. 이 기체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와야겠죠. 그러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기억. 가는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B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니까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P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는 Q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보다 작냐. 지금 보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지죠. 그럼 반대로 우리 파장이랑 진동수는 반비례하잖아. 우리 에너지는 진동수에는 비례하는데요. 파장에는 반비례했죠. 그러니까 파장이랑 진동수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겠죠. 그래서 P가 진동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가는 기체의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빛을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체 A, B가 들어있는 방정관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냈대요. 기억과 니은은 뭐 A, B의 스펙트럼 선이라고 하고요. 자, 바로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기억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될 때 A에서 전이하는 전자의 에너지는 증가하냐. 자, 우리 기억을 보면 어쨌든 봐봐요. 우리 어떤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뭐 3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해봐요. 그러면은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전이할 때는 빛이 방출되죠. 그럼 요 그림 보면은 빛이 방출되니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걸 거 아니야. 그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에너지는 당연히 작아지겠죠. 높은 층이 에너지가 큰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A는 니은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할 수 있다.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 에너지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 파장을 방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A 보면은 여기가 없잖아. 니은은 존재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파장은 흡수하거나 방출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니은 보기 흡수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기억에 해당하는 빛이 니은에 해당하는 빛보다 크냐. 지금 보면은 파장은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 파장은 누가 더 커요? 기억보다 니은이 더 크죠. 근데 우리 아까 에너지랑 파장은 반비례한다 했잖아. 에너지는 당연히 기억이 더 큰 겁니다.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디귿이 맞는 보기. 답은 2번.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바닥 상태의 수소 원자를, 나는 뭐 들뜬 상태의 수소 원자를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냐. 자,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죠.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그럼 전하부 반대니까 서로 인력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냐. 지금 이 나 그림은요, 여기 가에 있는 이 전자가 더 위쪽 궤도로 점프한 거예요. 에너지를 먹어서. 그러면 당연히 원자핵에서 거리가 나에서가 좀 더 멀어진 거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전기력의 크기는요, 거리 제곱에 이렇게 반비례하잖아. 근데 지금 나 그림이 거리가 더 멀죠. 그럼 나에서가 힘이 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 보기. 가에서가 더 작은 게 아니라 거리가 더 먼 나에서가 작습니다.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나로 될 때 수소 원자는 에너지를 방출하냐. 자, 밑에 층에 있는 전자가 위층으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러니까 방출이 아니라 흡수.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수소 원자 모형 이렇게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A, B, C 이렇게 나타낸 거고, A, B, C에서 각각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F1, F2, F3래요. 그러고 이렇게 크기 비교를 준 거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에너지라는 건 진동수에 비례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일단 A 과정이든 B 과정이든 C 과정이든 높은 층에서 낮은 층으로 떨어지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뭐 그때 제가 A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EA, B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뭐 EB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C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EC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커요? EA가 제일 크죠.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EA가 EB보다 E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EC가 그 다음으로 크고요. 그 다음에 EB가 제일 큰 거예요. 우리가 이 에너지 간격은 눈으로 비교할 수 있잖아.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 에너지랑 진동수가 비례한다 했죠. 그러면 이 EA가 사실 뭐인 거예요? 제일 큰 F1이었던 거고, EC는요 F2, EB는요 F3였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방출하는 이 진동수가 F1, 그 다음에 EC가 F2, 그 다음에 EB가 F3였던 거죠. 자, 그럼 볼까요? 기억.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 F1 맞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크니까 여기서 방출하는 진동수가 제일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1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자, 에너지 보면은 이 B 과정에서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거고, 그러니까 이 B를 방출하겠죠. 그 다음에 C 과정에서는 요만큼의 에너지 EC를 방출하는데 딱 봐도 간격 보면 EC가 더 크죠. 그러니까 B에서가 C에서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 F1은 F2 더하기 F3. 우리 딱 요 에너지 간격만 놓고 보면은 어떤 식이 성립해요? EA가 EB 더하기 EC죠. 요 사이 간격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에너지는 하 곱하기 F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 A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사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 F1. 그 다음에 EB는요 하 F3 더하기 EC는요 하 F2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차피 하 다 날라가니까, 그래서 F1이 그냥 F2 더하기 F3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이런 식이 성립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진동수로 바꿔서.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4번.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그림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일부와 그 다음에 전자의 전위 ABC를 나타낸 거고, 그림 나는 ABC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냈대요. 그리고 준 게 디귿은 전자가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 중에 파장이 가장 긴 스펙트럼이래요. 자, 지금 보면 이 디귿 있죠, 디귿 같은 경우는 2로 전이하는 빛 중에 파장이 가장 길대요.
그렇다라는 말은 에너지는 가장 짧다는 말이 가장 작다는 말이겠죠. 파장이랑 에너지가 반비례하니까. 파장이 가장 길어? 그럼 에너지는 가장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그림에서 2로 떨어지는 애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건 A겠죠. 그래서 이 디귿이 A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니은은 당연히 B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에너지가 제일 클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기억은 C가 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한번 풀어보면 기억은 C에서 방출되는 빛에 의해 나타낸 게 아니라 맞죠? 기억은 C.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방출되는 광자한계의 에너지는 B에서 방출될 때는 요렇게 떨어지죠. 그러면은 요 에너지 간격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0.85와 3.4의 차이겠죠. 그러면은 이거 빼주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요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을 하겠죠. 요 에너지 간격이 요건데 이거 풀어주면 2.55 일렉트로볼트.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니은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는 디귿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의 2배냐. 자, 우리 니은에 해당하는 이 B 과정에서 방출하는 진동수랑 디귿 A 과정에서 방출하는 진동수를 보면은 우리 진동수로는 비교를 잘 못하니까 에너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랑 진동수랑 비례하니까 이 니은 과정에서의 에너지가 디귿의 과정에서의 에너지의 2배인지를 보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요 간격을 보면 되겠죠. 딱 봐도 2배는 아니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1번.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그림 가는 기체 상태에 있는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는 고체 상태에 있는 물질의 에너지 띠를 나타냈대요. 그러고 P는 두 에너지 사이 띠 간격, Q는 에너지 띠래요. 자, 기억. 기체 상태에서 있는 원자 내 전자는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다. 틀렸죠? 자, 기체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그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 특정한 파장의 빛만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나에서 전자는 P의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없다. 그쵸? 띠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Q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냐. 자, 이 Q에서도 더 높이 있는 애가 이 Q에 전자가 뭐 2개 있다 쳐보면 더 높이 있는 애가 당연히 더 높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같지 않습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그림은 고체 AB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거고 P는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에너지띠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P가 뭐겠어요? 전도띠이겠죠. 원자가 띠 바로 위에 띠, 전도띠. 그럼 보기 보면 기억. P는 전도띠냐?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전자가 원자가 띠에서 P로 전이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당연하죠? 높은 층으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자, 디귿 전기 전도성은 B가 A보다 좋냐. 자, 우리 전기 전도성. 자, 전류가 잘 흐르려면요 원자가 띠에 있는 이 전자들이 전도띠로 점프해서요 여기서 막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전류가 잘 흐르려면은 띠 간격이 좁아야겠죠. 띠 간격이 좁아서 전기 전도성이 더 커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띠 간격이 좁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큰 거니까 좋은 거니까 전기 전도성은 띠 간격이 더 좁은 A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기억 니은 3번.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절대온도 0켈빈에서 고체 A, B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A, B는 각각 도체와 반도체 중에 하나래요. 자, 도체는 원자가 띠랑 전도띠가 그냥 붙어 있었죠. 그럼 A가 도체겠네요. 그 다음에 B는요 반도체겠죠. 자, 그러고 보기 한번 보면 기억 A는 도체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전자가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는 0.67 일렉트로볼트보다 작냐. 자,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게 띠 간격이었죠. 근데 띠 간격이 0.67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0.67을 먹어야지만 위로 점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작으면 점프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0.67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작다가 아니라 크다예요.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상온에서 단위 부피당 자유전자 수가 많은 거는 A냐 B냐. 자, 도체가 전류가 더 잘 흘러야겠죠. 그렇다는 말은 자유전자가 더 많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전류가 더 잘 흘러야 되는 도체가 자유전자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디귿 맞는 보기. 답은 4번.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물리량 X에 따라서 이렇게 전기적 성질을 기역, 니은, 디귿으로 분류했대요. 기역, 니은, 디귿은 도체, 반도체, 전련체 중에 뭐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하고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 규소 저마늄, 이건 바로 반도체인 거 아시겠죠? 이게 반도체고, 그 다음에 철, 금, 구리 같은 금속 물질들은 도체예요. 도체.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유리, 수정 이런 비금속 물질들은 절연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물리량 X는 뭘까요? 도체로 갈수록 커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기전도도겠죠? 그래서 X는 전기전도도예요. 도체가 전기전도도 1로 갈수록 더 크니까. 그래서 기역, 전기전도도는 X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은 니은 전련체냐? 아니죠. 반도체예요. 그 다음에 디귿. 상온에서 단위 부피당 자유전자의 수는 금이 다이아몬드보다 많냐? 자, 도체가 전류가 더 잘 흘러야 하니까 자유전자 수가 더 많겠죠. 그러면은 도체인 금이 전련체인 다이아몬드보다 자유전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답은 3번.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류전원, 그리고 균질한 고체막대 PQ, 그 다음에 전류계 스위치 S로 이렇게 회로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PQ의 길이와 단면적은 같다고 이 표를 S를 PQ에 연결했을 때 이렇게 흐르는 전류 세기를 나타냈대요. 자, 지금 보면 S를 보자. 이 스위치를 P에 연결한 경우를 보면은 전류의 세기가 1인데 Q에 연결했더니 이렇게 Q에 연결했더니 2가 돼요. 지금 P에서 Q로 이렇게 스위치를 바꿨더니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죠. 왜 증가했냐면 저항값이 당연히 더 작으니까 전류의 세기가 증가했겠죠. 우리 I는 R분의 V니까 저항 작아야 전류 세기가 커지겠죠. 그럼 보면은 기역, 전류의 세기는 P가 Q보다 크냐? 크겠죠. 그러니까 Q로 연결했을 때 저항이 더 작아진 거야. 그러니까 P에서가 저항이 원래 더 컸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니은, 전기전도성은 P가 Q보다 좋냐? 자, 전류가 더 세진, 전류의 세기가 더 커진 Q가 전기전도성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니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디귿, 단위 부피당 자유전자의 수는 P가 Q보다 많냐? 전류가 더 많이 흐를수록 자유전자 수가 더 많겠죠? 그러면은 더 잘 흐르는 Q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 틀린 보기. 답은 1번.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순수한 저마늄 반도체 X와 그 다음에 비소를 첨가한 불순물 반도체 Y에 이렇게 배열을 나타냈대요. 자, 지금 보면 Y 그림 보면요, 전자가 하나 남아있죠. 그럼 이거는 N형 반도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하나 남은 이유는 이 비소에 원자가 전자가 5개였다는 거겠죠. 저마늄은 원자가 전자가 4개인데 그러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기억, 원자가 전자는 저마늄은 4개, 비소는 5개니까 틀렸죠? 비소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니은, Y는 이렇게 전자가 하나 남으니까 N형 반도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은 X가 Y보다 좋냐? 아니죠. 이렇게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 전도성을 더 좋게 한 게 이런 불순물 반도체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류 전원에 PN 접합 다이오드와 저항을 연결했더니 저항에 전류가 흘렀대요. 그래서 이 방향이 뭐 A와 B 중에 하나라 하고, 자, 지금 저항에 이 PN 다이오드랑 이 전원을 연결했더니 전류가 흐른대. 그렇다는 말은 이 PN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전류 방향은 무조건 이 P에서 N으로 이렇게 흘러야 돼요. 요렇게 다시 뭐 요렇게 흐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직류 전원의 왼쪽이 플러스 극, 오른쪽이 마이너스 극이었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보기 보면 기억. 다이오드에는 전류가 흐르니까 순방향 전압이 걸린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지금 밑방향이죠. 그러니까 B예요. 니은 틀렸고. 디귿. 다이오드의 P형 반도체에서, 자, 이 PN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르면은 P형 반도체 쪽에 있는 이 양공들과 N형 반도체 쪽에 있는 이 전자들이 접합면에서 이렇게 만나죠. 그러면은 디귿 보기. P형 반도체에서 양공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직류 전원 장치에 PN 접합 다이오드와 그 다음에 LED를 연결하였더니 LED에서 빛이 방출됐대요. 그러면은 보면은, 자, 우리 LED라는 거는 전류를 빛으로 바꿔주는 장치잖아요. 그러면은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면은 지금, 자, 이 LED에서는 빛이 이렇게 P에서 N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흘러야지 빛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고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전류는 P에서 N 방향으로 흐르니까요. 자, 그러면은 전류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려면 기역은 마이너스 극이고 오른쪽이 플러스 극이어야겠죠. 그리고 보기 한번 풀어보면 기역. 전원장치의 기역은 마이너스 극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요 PN 다이오드에서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은 당연히 방향은 PN 이렇게 돼야겠죠. 무조건 전류는 이렇게 P에서 N으로 흐르니까. 그래서 니은. X는 N형 반도체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LED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냐? 순방향 전압이 걸리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가는 PN 접합 다이오드 그리고 스위치 그 다음에 전원으로 구성한 회로. 나는 뭐 다이오드 X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냈대요. 지금 보면, 자, 이렇게 불순물 에너지 준위가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생겼으면은 얘는 지금 N형 반도체겠죠. 그러니까 우리 X가 N형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가 P겠죠. 그러고 여기 N형 반도체가 되려면 규소에다가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불순물을 첨가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기역. 원자과 전자수는 기역은 5개였죠. 규소는 4개죠. 그러니까 5가 4보다 큰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S를 A에 연결하면 순방향 전압이 걸리나. 지금 볼까요? A에 연결하면은 P 쪽에 플러스 극, N 쪽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면서 순방향 전압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S를 B에 연결하면 N형 반도체에서 전자는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A에 연결할 때겠죠. A에 연결해가지고 전류가 흐를 때 이 P형 반도체에서의 양공과 N형 반도체에서의 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서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자, 다음 3점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이렇게 실에 매단 도체구 ABC가 정지해 있대요. 근데 B를 연결한 실은 연직 방향과 나란하다고 하고 A와 B 사이의 거리는 B와 C 사이의 거리보다 크대요. 지금 B를 보면은 이 실이 연직 방향과 나란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고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근데 그 힘이 쌤쌤 돼가지고 이 B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알짜힘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뭐 A가 플러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면은 지금 A와 C 내부에서 B의 알짜힘이 0인 거죠. 그러면 A와 C의 전하 부호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C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B의 전하 부호는 뭐든 상관없으니까 B를 뭐 플러스라고 하고 힘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제가 뭐 F1이라 한다면 F1 이렇게 밀겠죠.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서도 힘이 작용할 건데 이번에는 C가 B를 밀 거 아니야. 그 힘을 제가 뭐 F2라고 이렇게 한다면 요 두 힘의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의 수평 방향에 힘이 없어. 알짜 힘이 0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란하게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제가 어차피 F로 똑같을 거니까 그냥 F로 놔볼게요. 자,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기억.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자,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A가 B를 밀어내는 힘과 똑같겠죠. 그러니까 요 F의 반작용이 이거잖아. B가 A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얘는 F가 됩니다. F. A를 1로 밀겠죠. 그 다음에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요. 자, 지금 C가 B를 F로 밀죠. 그러니까 C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이 요거잖아.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래서 요 크기도 F입니다. 그래서 두 힘의 크기는 똑같다.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A와 C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냐. 지금 A와 C 내부에서 B의 수평 방향의 알짜힘이 0이죠. 그러면은 A와 C는 동일한 전하 부호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전하량의 크기는 자 지금 이 A와 C 내부에서 B의 이 수평 방향 알짜힘이 0인데 그러면은 거리가 더 먼 애가 전하량의 크기가 더 크겠죠. 그래서 거리가 더 먼 A가 전하량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답은 3번.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가는 점전화 ABC를 각각의 위치에 고정시켜 놓고 나는 이제 가에서 이 B의 위치를 ED로 옮겨서 고정을 했대요. 그리고 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 마이너스 X방향이고 그 전기력의 크기는 각각 F, EF라고 합니다. 일단 그때 뭐 QC분의 QA 이 비율을 물었어요. 지금 보면은 문제에 전하 부호가 하나도 안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A를 뭐 플러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B와 C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뭐 B가 플러스 C가 플러스 뿔뿔뿔마 맞뿔 마마 요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뿔뿔일 때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뿔뿔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이 안 되겠죠. 봐봐요. 나 그림 보면 지금 나에서 B가 받는 힘은 일단 A가 C를 미는 힘, 뭐 FAC가 오른쪽으로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C가 B를 미는 힘, FCB가 작용할 건데 그럼 얘의 알짜인 방향은 오른쪽이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왼쪽으로 EF라고 주어졌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뿔뿔은 아니에요. 그럼 뿔마도 한번 보면 자 뿔마 한번 볼게요. 뿔마 지금 뿔마를 보면은 일단 가 그림에서 A가 B를 뭐 밀겠죠.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C가 B를 이렇게 잡아당길 거예요. 그럼 이때 알짜인 방향은 오른쪽 맞죠? 그 다음에 나도 보면 자 나 그림에서 일단 여기서 C가 B를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겠죠. 그 다음에 A가 B를 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뭐 얘네들도 잘 조합하면은 뭐 왼쪽 방향 알짜인 방향이 왼쪽 방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이 힘의 크기가 가에서는 F고 나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EF잖아. 그러니까 힘의 세기가 더 세져야 되거든요. 왼쪽 방향으로.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왜냐면 지금 여기서는 방향이 똑같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뿔마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맞뿔을 한번 보면 맞뿔.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일단 가에서 A가 뭐 B를 당기겠죠, 왼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C가 B를 당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힘의 방향이 이런데 뭐 얘네들 조합해도 오른쪽 방향으로 알짜힘이 생성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 상황을 보면은 지금 C가 B를 이쪽으로 당기겠죠. 그 다음에 A도 이쪽 방향으로 당길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은 처음에 힘의 크기가 뭐 이쪽 방향으로 F가 생성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왼쪽 방향으로 힘이 방향이 같아지면 더 세져가지고 왼쪽 방향으로 EF가 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조합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A의 전하부를 플러스라고 한다면 B는 맞뿔이 돼야 맞습니다. 자, 그러고 힘을 그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뭐 제가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뭐 F1이라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힘이 작용하겠죠, B에. 그 다음에 C가 B를 또 당기겠죠. C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뭐 FCB라 해볼게요. 그걸 제가 F2라 해볼게. 그래서 가 상황에선 지금 이렇게 힘이 두 가지 작용한 거고요. 얘네들을 계산해 준 게 라지 F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나 그림을 보면 이 B를 ED의 위치로 옮겨 준 거죠. 그럼 잘 보면 지금 우리 전기력이라는 건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즉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럼 지금 잘 보면 지금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A와 B의 거리가 처음에는 1이었는데 3이 되죠. 그러면 이 거리가 3배가 되면 힘은 9분의 1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9분의 1배가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쪽 왼쪽 방향으로 9분의 1 뭐 F1이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이 당기는 힘은 그대로겠죠. 왜냐면 거리 똑같고 전하 크기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뭐 왼쪽 방향으로 F2가 이렇게 그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거 방정식을 하나 세울 수 있거든요. 자, 가 상황에서 보면은 이 F1과 F2 조합한 게 라지 F잖아. 그러니까 F2가 더 크겠죠. F2에서 F1을 뺀 게 라지 F고, 그 다음에 나 상황에서는요, 요 F1 9분의 1 F1과 F2를 더한 게 2F라는 거예요. 그래서 F2 더하기 9분의 1 F1 한 게 2F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미지수 식 두 개니까 연립하면은 다 풀립니다. 이거 연립해 볼까요? F1과 F2 내가 잡은 미지수들이 다 풀리겠죠. 뭐 나에서 가를 한번 빼본다 하면은 F1이 바로 나오겠죠. 나에서 가식을 빼면은 9분의 10 F1이 라지 F가 되고, 그러면은 F1은 10분의 9 라지 F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식을 위에 식 아무 데나 넣으면은 F2는 10분의 19 F인 것까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QC분의 QA를 물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한 게 F1, F2를 구한 건데 F1은 사실 뭐냐면요,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내가 F1을 놨잖아. 이건 사실 K 곱하기 거리 제곱분의 QA, QB겠죠. 여기 상황에선 D겠구나, 거리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F2였고, 요거는 사실 K 곱하기 D제곱분의 뭐 QB, QC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어차피 QC분의 QA니까 사실은 이게 F2분의 F1을 해주면요, 이 KK 날아가고 D제곱 날아가고 QB 날아가면서 이게 결국 QB분의 QA. 그러니까 사실 QC분의 QB. QC분의 QA.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이 QC분의 QA가 사실 그냥 이 힘 F2분의 F1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F2분의 F1 해주면요, 이거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19분의 9인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이렇게 XY 평면에 점전화 ABCD가 고정되어 있고 D는 뭐 Y는 D에 고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BC는 각각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자, 지금 보면 B에는요 수평 방향으로의 힘은 없죠. 이 밑으로만 작용한다면 알짜힘이. 그렇다는 말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A와 C,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의 힘이 사실 D가 B를 미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힘의 정체가 사실 D가 A를 미는 힘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D가 B를 밀려면 D의 전하부호는 플러스여야겠죠. 자, 그러고 이 B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으로의 이 힘들, 요 알짜힘은 0이거든요. 그럼 잘 보면 A와 C 내부에서 수평 방향으로의 알짜힘이 0인 거죠. 그러면은 A 내부에서 0이니까 A와 C의 전하부호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A의 전하부호는 C와 동일하게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B와 C, 그러니까 A와 C 사이 거리가 1대2죠. 그럼 전하 그 크기 비율은 1대4겠죠. 거리 제곱만큼 해가지고. 그러면은 A의 전하를 뭐 마이너스 Q로 한다면 C는 마이너스 4Q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기억 B가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자 지금 D가 B를 미는 힘이 이 마이너스 Y 방향이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반작용, B가 D를 미는 힘은 윗방향으로 작용을 해야겠죠.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인 게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그러면은 기억 B가 D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플러스 Y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와 D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냐. 지금 A는 뭐죠? A는 마이너스, D는요 플러스죠. 그러면은 전하부호 다르니까 당기는 전기력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의 2배냐. 지금 A와 C가 거리 비율이 1대2니까 그거의 제곱인 전하량의 비율은 1대4였죠. 그래서 2배가 아니라 4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에 점전화 B, C를 각각 이렇게 2D, 3D에 고정시켜 놓고 A를 이렇게 X축상에 움직여 가면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이렇게 측정을 한대요. 그래서 뭐 요런 그래프를 준 거고,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일 때가 양수라고 둔 거예요. 자, 요때 한번 보면 일단 부호를 한번 판단을 해보면 이 문제도 부호를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래서 뭐 제가 A를 한번 플러스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고 놓고 보면 이 그래프에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알짜힘이 0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잘 보면 C가 D 위치에 있을 때 A가 D 위치에 있을 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A가 예를 들어서 D에 있다고 해보면 이때 C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라는 거겠죠. 그럼 잘 보면은 A와 B 외부에서 C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네. 그러면은 A와 B의 전하 부호는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를 플러스 전하라고 가정을 한다면 B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까지. 그 다음에 우리 전하 B도 알 수 있겠죠. 지금 B와 A 거리 비율이 1대2죠. 그럼 전하 부호는 1대4가 됩니다. 제곱을 해서. 그래서 뭐 B는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뭐 4Q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이 A를요, A가 0인 위치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는 지금 작용하는 전기력이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인 게 이쪽 방향이라 했죠. 오른쪽. 근데 지금 A를요 지금 2D로 A를 이렇게 2D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왼쪽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 음수죠. 왜 그럴까요? A가 가깝게 다가감에 따라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왼쪽 방향으로 바뀌어. 그렇다라는 말은 A에 의해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C는 마이너스 전하 부호를 띠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자, 기억 보기 한번 볼까요? A와 C의 전하는 다른 종류냐? 지금 A는 플러스, C는 마이너스. 다른 거 맞죠? 아, 같은 종류 아니죠. 다르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의 4배냐? 아까 거리가 1대 2였으니까 전하량의 크기 비율은 제곱해가지고 1대 4. 그래서 A가 4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4분의 9 F0냐? 라고 했는데 지금 F0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A의 위치가 0일 때 작용하는 힘이 F0거든요. 그러면은 자, A의 위치가 0인 위치에 있을 때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플러스 A, 그 다음에 뭐 그대로 이게 B, C. 자, 이렇게 그려놓고 힘 분석을 한번 해보면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요 지점에서 C가 받는 힘은 0이죠. 요 그래프상에서. 그러면은 위에서 C에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따져보면 일단 B가 C를 미는 힘을 제가 뭐 F라 해볼게요. 분홍 색깔 F. 이렇게 밀 거예요. 그러면은 A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도 F가 되어야겠죠. 이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여야지 쌤쌤 돼서 알짜 힘이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C에 작용하는 힘은 왼쪽 방향으로 F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의 크기가 같아서 알짜 힘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상황을 한번 볼게요. 밑에 상황에서도 C에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C에는 B가 C를 미는 힘이 있겠죠. 근데 우리 그거 아까 이거 뭐냐, 분홍 색깔 스몰 F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C를 당기는 힘이 있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스몰 F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전기력이라는 건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하죠. 지금 보면은 가 상황은 지금 위에 그림은 A와 C 사이의 거리가 2D였거든요. 근데 밑에서는 3D가 됐어요. 거리가 2분의 3배가 됐죠. 그럼 전기력의 크기는 9분의 4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그림에서 A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 빨간 색깔 F보다 9분의 4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A가 C를 9분의 4F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 상황에서 이 C가 받는 알짜 힘이 오른쪽 방향으로 라지 F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 빼기 9분의 4F 한 개 라지 F 제로라는 거거든요. 요거 풀어주시면 9분의 5 스몰 F가 F 제로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거든요. 이거 내가 위에 봐봐요. B가 C에 작용하는 힘이 F였죠. 그럼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F입니다. F. 크기 자체는요. 그럼 F를 F0로 표현하면 되니까 여기서 F는요, 요식에서 5분의 9 F0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9가 아니라 5분의 9예요.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 답은 2번.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그림 가는 X축상의 점전화 ABC가 이렇게 D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고 나는 가에서 A를 옮겨서 3D에 A를 고정시켰대요. 이때 A는 양전하라고 줬고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가 똑같대요. 그래서 뭐 A가 Q면 B도 Q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똑같대요. 일단 전하 부호부터 한번 판단을 해보면 일단 A는 플러스라고 줬고요. 지금 나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일단 C가 받는 요 전기력을 한번 보면 일단 C가 B로도부터 힘을 받을 거고 A로도부터도 힘을 받겠죠. 근데 지금 B까지 떨어진 거리나 A까지 떨어진 거리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전하 크기도 A와 B가 QQ로 똑같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C를 제가 뭐 마이너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B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은
뭐 B가 이렇게 C를 당기는 힘과 A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C가 받는 알짜 힘이 0이 돼 버려요. 근데 문제에서는 가와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똑같대. 그러니까 전기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방향이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이 A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은 B도 플러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전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의 전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사실 C에 작용하는 힘들을 분석할 때는 C가 전하 부호가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아까 했던 대로 그냥 마이너스 잡고 한번 계산을 해주면 어차피 C의 전하 부호가 바뀌어도 힘의 방향만 바뀌는 거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힘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물어봤거든요. 그걸 F0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일단 나 상황에서 나 상황에서 C가 받는 힘을 한번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B가 C를 밀어내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뭐 F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뭐 스몰 F로 밀어낼 거야. 또 뭐가 있죠? A가 C를 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 힘을 제가 뭐 보라색깔 크기로 뭐 F라고 해볼게요. 근데 어차피 A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나 B가 C를 밀어내는 힘의 크기나 똑같겠죠. 아까 말했듯이 거리 똑같고 전하부 똑같으니까. 그래서 둘 다 이렇게 FF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니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입니다. EF, E 스몰 F. 근데 문제에서는 F0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건 내가 임의로 잡은 거잖아, 스몰 F. 그래서 F0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바꿔보려고 가 상황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자, 가 상황도 힘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C에 작용하는 힘. 뭐가 있죠? B가 C를 밀어내는 힘이 있겠죠. 근데 아까 그거 우리가 파란 색깔 F로 두기로 했잖아. 이 거리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밀어내는 힘. 그래서 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파란 색깔 스몰 F, B가 C를 밀어내는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 상황에서는 A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있겠죠. 근데 아까 우리 거리가 D 떨어져 있을 때 A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F였잖아. 근데 지금은 거리가 2D가 됐죠. 그러면은 전기력이라는 건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데 거리가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힘은 4분의 1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원래 F에서 4분의 1배가는 4분의 1 F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준 게 이 가 상황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F0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요. 지금 여기서 알짜 힘은요. F 빼기 4분의 1 F0, 즉 4분의 3 F0죠. 요게 F 라지 F0라고 준 겁니다. F0가 아니라 이렇게 4분의 3F가 F0라고 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관계식을 얻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이 EF, 나 상황에서 여기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죠. 이 EF를 F0로 표현할 수 있겠죠. EF는 뭐예요? 그냥 이 F0가 2 곱하기 그냥 3분의 4 F0 해주면은 이게 답이겠네요. 그래서 3분의 8 라지 F0가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네, 다음은 6번입니다. 그림은 보어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낸 거고, 전자가 A에서 B로 전이하는 과정 P와 그리고 A에서 C로 전이하는 과정 Q를 나타냈대요. 그리고 PQ에서 각각 파장이 5람다 제로, 4람다 제로인 빛을 흡수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P 과정에서 5람다 제로인 빛을 흡수하고 Q 과정에서 4람다 제로인 빛을 흡수한다 했죠. 그러면 제가 뭐 이 P 과정에서 흡수하는 에너지를 뭐 EP, Q 과정에서 흡수하는 에너지를 EQ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은 우리 에너지랑 파장이랑 반비례했죠. 지금 보면 5람다 제로가 4람다 제로보다 크니까 지금 EP랑 EQ를 비교해버리면 이거랑 반비례니까 EQ가 더 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진동수는 에너지랑 비례하니까
이때 흡수하는 진동수는 Q 과정에서 흡수하는 진동수가 더 크겠죠. 에너지랑 진동수랑 비례하니까. 자, 그러고 보기 한번 보면 기억. A가 B보다 크냐? 지금 A 과정에서 B 과정 이 A에서 B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러면은 B가 더 크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이제 P에서 흡수하는 진동수는 Q에서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보다 크냐? 아까 말했지만 진동수는 Q에서가 더 컸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전자가 C에서 B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구람다 제로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에너지 준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일단 흡수하는 에너지가 P 과정보다 Q 과정에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컸죠. 그렇다라는 말은 이 B보다 C가 더 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A, B, C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A에서 B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이 과정이 PQ였죠. 그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뭐 EP. 이때 흡수하는 파장이 뭐 5람다 제로였죠.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뭐 EQ라 했고, 이때 흡수하는 파장이 4람다 제로였죠.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지금 디귿 보기에서 묻는 거는 C에서 B로 전이할 때, 그러니까 지금 C에서 B로 이렇게 전이할 때 방출하는 파장을 물어봤어요.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에너지로 보면은 지금 뭐 이 빨간색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제가 뭐 이 프라임이라고 해볼까요? 이 R이라 해볼게요. 이 R. 그럼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걸로 식을 한번 세워보면, 지금 EQ 요 에너지 간격이 이거 더하기 이거죠. 그러니까 EQ가 EP 더하기 ER이에요. 근데 우리 에너지랑 파장이랑 반비례했으니까 EQ에 해당하는 파장이 4람다 제로분의 1이고 EP에 해당하는 게 5람다 제로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이 R은요 뭐 X라고 해볼게요. X분의 1이 되죠. 근데 요게 9람다 제로는 아니겠죠. 지금 요걸 물었어요. 방출하는 파장. 그럼 9람다 제로는 아니니까 일단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그림은 보호수소 원자 모형에서 뭐 전자의 전이 과정 ABCD를 나타낸 거라고 하고, 그리고 ABCD 과정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를 나타냈대요. 지금 A 과정을 보면요, A 과정에서는 요 에너지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그 에너지를 제가 뭐 EA라고 해볼게요. EA. 그 다음에 B 과정에서 흡수하는 에너지를 뭐 EB라고 하고, 그 다음에 C는 이제 밑에 층으로 내려오니까 방출하겠죠.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뭐 EC. 그리고 D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ED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딱 에너지 간격만 놓고 봤을 때는 EA 더하기 EB가 EC 더하기 ED랑 똑같죠. 이 전체 간격으로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EA 더하기 EB가 EC 더하기 ED입니다. 자, 근데 우리 어차피 에너지랑 진동수는 비례하죠. E는 하 F니까. 그러면은 A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를요, A 과정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진동수로 그냥 바꿔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진동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A 과정에 해당하는 진동수는 F0였죠. 그래서 이게 EA가 F0가 되겠고요. F0 더하기 B 과정에서 흡수하는 진동수는 F1이었죠. 그래서 이게 F1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자, 같죠? C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27분의 7 F1 더하기 D 과정에서 방출하는 진동수는 27분의 32 F0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냥 F0와 F1의 비율이거든요. 요식 정리해주면 되겠죠. 요식 넘겨서 정리해주면 27분의 20 F1이
27분의 5F0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F0분의 F1이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거 정리하면 약분되고 20분의 5겠죠? 그러면은 4분의 1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그림은 보호수소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ABC를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ABC 과정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각각 22제로, 520, E제로라고 하네요. 지금 A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22제로래요. 그럼 A 과정은 이거니까 당연히 요 간격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요 전체가 22제로라는 거고, 그 다음에 B 과정에선 요 간격이 520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C 과정, 요게 지금 20라는 거예요. 요 전체가 520고, 그러면은 요만큼의 간격은 420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아까 A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22제로라 했으니까 요만큼이 162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C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하분의 E제로냐. 자, C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E제로였죠. 그럼 E제로가 하 곱하기 뭐 F의 식이 성립하겠죠. E는 하 F니까. 그러면은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 진동수 F는 하분의 E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에서가 A에서의 4배냐. 자, 우리가 파장은 직접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에너지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B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520죠. A 과정에서는요 22제로죠. 그러면은 에너지가 지금 A 과정이 B 과정의 4배죠. 에너지는 A 과정이 B 과정의 4배예요. 뭐 이 4배. 그러면은 에너지랑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반대로 파장은 B가 A의 4배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E2 빼기 E1이 1620냐. 자, E2 빼기 E1 요 사이 간격 묻는 거죠. 요 사이 간격 아까 우리가 1620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답은 가나다 5번.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표는 보호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전이와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파장, 그리고 에너지를 나타냈대요. 이때 N은 양자수라고 하고요. 지금 일단 보면 1에서 시작해서 뭐 3에서 2, 2에서 4, 뭐 이때 이런 파장과 에너지를 줬는데 이거를 제가 뭐 에너지 준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1, 자, 이렇게 있을 건데 지금 맨 처음에는 1에서 3으로 갈 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12.9라고 줬어요. 요거를 한번 표시해 보면 1에서 3까지 갈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12.9라는 거겠죠. 12.09. 그 다음에 3에서 2로 떨어질 때는 1.89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3에서 2로 떨어질 때는 1.89 일렉트로볼트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다음에 2에서 4로 올라갈 때는 2.5를 흡수한다 했죠. 2에서 4는 2.5.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기억. 자, 기억에 해당하는 요거 빛의 파장은 656보다 작냐. 지금 656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3에서 2로 떨어질 때. 근데 지금 우리가 파장은 눈으로 직접 비교를 못하니까 에너지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3에서 2로 떨어질 때 이 방출하는 에너지랑 2에서 4로 떨어질 때 올라갈 때 흡수하는 에너지랑 얘가 더 크죠. 2에서 4가. 근데 아까 우리가 에너지는 파장이랑 반비례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3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2에서 4로 갈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럼 반대로 파장은요? 반대가 되겠죠. 파장은 3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이 파장이 더 큰 겁니다. 에너지랑 파장이랑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2에서 4로 갈 때가
656보다 작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n이 4에서 3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하고 물어봤는데, 자 4에서 3으로 떨어질 때는 요 과정이죠. 이 빨간 색깔 요 과정. 그럼 요 과정 동안은 요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간격은 2.55에서 1.89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55에서 1.89를 뺀 0.66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바닥 상태의 수소 원자는 광자 한계가 9.54 일렉트로볼트의 빛을 흡수할 수 있냐. 바닥 상태는 여기 있는 전자들이죠. 얘가 9.54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자, 이 n이 1인 상태에 있는 전자는요, 최소한 요만큼 이 간격 2로 가기 위한 요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흡수해야 돼요. 그럼 요 간격의 에너지를 한번 보면 요 간격은요 12.09에서 1.89를 빼면 되겠죠. 그럼 요 간격에 해당하는 간격이 9.54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9.54가 이 간격보다 작으니까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고체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실험이라고 하고, 뭐 원기둥 모양의 막대 ABC를 준비했대요. 그러고 단면에 지름 측정하고 뭐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바로 보기 한번 보면 기억은 28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기억이 저항값이죠. 자, 이거 풀려면은 자, 우리가 이 성질을 알아야 돼요. 저항이라는 거는 비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거는 비저항은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합니다. 요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전기전도도라는 거는 비저항 분의 1, 그러니까 비저항에 반비례한다는 거. 자, 그러면 기억 보기 보면요, 지금 얘랑 28이랑 비교했죠. 그럼 A랑 B를 비교하라는 건데, 지금 A랑 B 한번 볼게요. A랑 B는 지금 길이가 동일하죠. 근데 전기전도도가 똑같죠. 근데 잘 보면 면적은 B가 더 큽니다. 지름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보면 아까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A분의 L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B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A랑 B랑 지금 길이는 똑같거든요. 길이는 똑같아.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도 똑같죠. 전기전도도가 똑같다라는 말이 비저항도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A랑 B랑 비저항도 똑같아. 근데 지금 B가 면적이 더 크죠. 그러면 저항은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B의 저항인 이 기억이 28보다는 더 작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기억은 28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니은이 요거 전기전도도 90이냐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 C를 물어봤죠. 그럼 C랑 뭐 A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C랑 A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면적이 똑같죠. 지름이 똑같으니까 A랑 C랑 면적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저항값도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아까 R은 요식에서 A랑 C랑 지금 면적이랑 저항이 동일한 값이에요. 저항 똑같고요, 면적이 똑같아. 근데 지금 C 입장을 보면요, C는 길이가 지금 2배죠. A의 2배. 그러니까 지금 길이가 A의 2배입니다. 길이가 2배가 됐는데도 저항이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비저항에서 이 비저항 값이 A보다 2분의 1배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얘네 둘이 곱했을 때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비저항은 A의 2분의 1배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그래서 비저항이 2분의 1배인데 아까 비저항이랑 전기전도도랑은 반비례한다 했죠. C가 지금 비저항이 2분의 1배야. 그럼 전기전도도는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90 맞는 보기.
이거의 2배. 45의 2배니까. 그 다음에 디귿. 비저항은 A가 C보다 크냐. 아까 C가 비저항이 A보다 2분의 1배였죠. 그러니까 비저항은 A가 C보다 큰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5번.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막대 AB 그리고 스위치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를 직류 전원에 연결했대요. 자,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LED에서 빛이 방출되지 않고 닫았을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나는 기억과 니은의 는 AB 에너지티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X는 P와 N형 반도체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자, 일단 보면 지금 이 문장 있죠.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LED에서 빛이 안 방출됐는데 스위치를 닫을 때는 빛이 방출이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전류가 안 흘렀단 말이죠. 그러면 봐봐,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일로 안 흘렀대. 그럼 여기 이 방향으로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LED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P에서 N으로 오르니까 당연히 X가 P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P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B에서는 지금 전류가 안 흘러야 되니까 좀 띠간격이 있는 니은이 B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역은 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기역 X는 P형 반도체냐? P 맞죠? 전류가 흐르려면 무조건 P에서 N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기역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B의 에너지띠 구조는 니은 맞죠? 니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냐? 자, A가 지금 전류가 더 잘 흐르죠. B는 전류 안 흐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A가 B보다 좋습니다. 디귿도 맞는 보기. 답은 5번.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그림은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거고 뭐 이렇게 성질에 따라 PQ를 구분했대요. PQ는 반도체와 전련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하네요. 지금 보면 P 같은 경우는요, 띠간격이 좀 작죠? Q인 얘네들보다. 그러면 띠간격이 더 작은 P가 반도체가 되겠고요. 띠간격이 큰 Q가 절연체가 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기억 P는 반도체 맞죠? 띠간격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전기전도성은 B가 A보다 좋냐라고 했는데 자, 띠간격이 작을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르죠. 그러니까 띠간격이 작은 애가 전기전도성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보면은 A랑 B 중에 띠간격이 B가 더 작죠. 그러면 당연히 전기전도성이 B가 A보다 더 좋습니다.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상온에서 단위 부피당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수는 자, 띠간격이 작을수록 전자가 전도띠로 더 쉽게 전이하겠죠. 그러면은 전도띠에 전자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띠간격이 더 작은 A가 이 전자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그림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든 광다이오드 A와 다이오드 B를 서로 연결하고 A에 빛을 비출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걸 나타냈대요. X는 P형과 N형 반도체 중에 하나라고 하고, 지금 보면 어쨌든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시계입니다. 시계. 그러면은 지금 이 PN 다이오드에서는 항상 전류가 P에서 N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X는 P가 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X는 P형 반도체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P형 반도체의 양공은 자, B 같은 경우에 지금 전류가 흐르잖아. 전류가 흐를 때는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와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했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A에 빛을 비출 때 A의 PN 접합면에서 전이하는 전자의 에너지는 감소하냐. 자, 지금 이게 지금 광다이오드거든요. 광다이오드거든요.
빛을 전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빛 에너지에 의해서 이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위로 전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점프하잖아. 그럼 당연히 전도띠로 점프했으니까 전도띠의 에너지가 더 높으니까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3번.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일부고요. 그 다음에 전이 과정 A, B를 나타냈대요. 그래서 A, B 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가 각각 FA, FB. 그리고 나는 물질 X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냈대요. 그리고 가에서 방출된 빛을 X에 비추었을 때 전자가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한대요. 그리고 빈자리인 기역이 생긴대요. 이 기역 그냥 바로 양공인 거 알겠죠? 자, 그러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기역 FA랑 FB랑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 A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뭐 EA라고 하고 B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E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EB가 당연히 EA보다 크죠? 이 간격만 놓고 보니까. 그러면은 에너지랑 진동수랑 비례하니까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FA가 FB보다 작습니다. FB가 더 커요. 그러니까 기역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기역은 양공 맞죠? 원자가띠에 생기는 빈자리. 니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A에서 방출된 빛을 X에 비출 때 원자가띠의 전자는 전도띠로 전이하냐. 지금 A에서 방출된 빛 얘는요 에너지가 얼마나 방출되죠? 이 간격만큼이 방출되겠죠. 이 간격이 얼마예요? 1.51에서 0.85 빼면 되겠죠. 0.66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빛을 여기 X에다가 비춰버리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냐 하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뭐냐면 그게 띠 간격이에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최소한 보내줘야지 이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전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1.1인데 0.66은 이거보다 작죠. 그러니까 위로 전이 안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기역 니은 3번.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가는 PN 접합 다이오드를 직류 전원에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순수한 규소에 불순물 A, B를 첨가한 불순물 반도체 XY. 자, 지금 보면 가 그림부터 보면은 가 그림에는 양공이 하나 있죠. 한 자리가 비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P형 반도체일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남죠. 그러니까 얘는 N형 반도체, Y는 N형 반도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PN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죠. 자,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기억. 원자가 전자수는 A 같은 경우는 지금 P형 반도체에는 원자가 전자가 3개인 애를 도핑한 거고, N형 반도체에는 원자가 전자가 5개인 애를 도핑한 거니까 B는 5개겠죠. 그래서 3개가 5개보다 많냐?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Y는 N형 반도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X의 양공은 PN 접합면에서 멀어지냐. 자, 이렇게 PN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를 때는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과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접합면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였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 니은.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류 전원의 저항, 그 다음에 PN 접합 다이오드, A, B 스위치, 뭐 S1, S2를 연결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대요, 회로를. 그리고 S1, S2를 열고 닫음에 따라 이렇게 표를 하나 줬고요.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에 하나래요. 자, 지금 이 스위치 S1과 S2를 둘 다 열어놨을 때는
당연히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뭐 그거를 이렇게 정보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S1만 한번 닫아볼게요. S1만 닫을 때는 S2 열고 S1 닫고 할 때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합니다. 왜 증가하냐면 S1을 이렇게 닫았을 때 전류가 이쪽으로도 흐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봐봐요. S1을 닫았을 때 전류가 흘러야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쪽으로도 뭐 흐를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이 PN 다이오드에서 자 PN 다이오드는 전류 흐를 때 항상 P에서 N으로 이렇게 흐른다 했죠. 그러면은 여기가 P, X는 N이었겠네요. 그래서 기억 보기 X는 N형 반도체이다 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번에 S1이랑 S2를 둘 다 닫았을 때 자 근데 우리 아까 X가 N이라는 거 알았잖아. 그럼 여기는요 NP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S2 스위치랑 S1 스위치를 둘 다 닫았다고 해도 자 전류가 지금 이쪽으로 흐를 수 있을까요? 이 PN 다이오드는 N에서 P로는 전류가 안 흘렀죠. 그러니까 S2를 닫아도요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이 역방향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결과값이 똑같겠죠. 이 스위치 S2 방향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래서 기억은 EI0인 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S1을 닫았을 때 A. 자 S1을 닫았을 때 A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니까 전류가 이렇게 P에서 N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은 EI0보다 크냐가 아니라 그냥 EI0예요. 디귿 틀린 보기. 답은 기억 1번.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5개랑 저항값이 같은 저항 3개를 교류 전원에 연결해서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했대요. 그리고 나는 가 회로에 점 A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전류가 A의 화살표 방향으로 흐를 때가 양수래요. 그러니까 이쪽 왼쪽으로 흐를 때가 양수래요. 그리고 뭐 X, Y, Z는 P형, N형 반도체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먼저 뭐 전류가 그러니까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를 때가 양수, 이쪽 방향으로 흐를 때가 음수죠. 그럼 잘 보면 예를 들어서 전류가 뭐 이렇게 흐른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Y가 뭐 P라고 쳐봐요. PN 뭐 NP였다 쳐봐요. 그럼 Y가 P여도 얘네들이 어차피 무조건 길이 하나가 생겨요. 만약에 Y가 P라면은 이 밑으로 갈 수 있겠죠. P에서 N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그럼 반대로 Y가 N이어도 여기서 나온 전류는 그냥 무조건 이번엔 여기로 못 가고 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회로의 이 부분은 Y가 뭐 어떤 거든 간에 무조건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보면요. 여기 부분 X랑 Z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만약에 X랑 Z랑 똑같은 뭐 다른 종류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X가 만약에 P였고 뭐 PN 그 다음에 NP 이런 식으로 X랑 Z랑 서로 다른 종류의 반도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전류가 흐르려고 해도 둘 다 못 흐릅니다. 이런 상황처럼. 반대로 X가 N이어도 뭐 NP, PN 이런 상황이 돼도요. 뭐 1로 갈 때는 전류가 흐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랑 Z랑은 무조건 같은 종류의 반도체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X를 P형으로 가정을 한다면요. 당연히 Z도 P형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Y는 뭐 P랑 N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Y도 P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회로 구성이 PN, NP,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렇게 회로가 구성될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 흐를 때는 전류의 세기가 I 제로인데요. 오른쪽 이렇게 음수로 갈 때는 전류의 세기가 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을 더 많이 거쳐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자, 1로 갈 때 만약에 y가 p라면 자, 왼쪽으로 이동할 때 한번 볼게요.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되냐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 못 흐르죠. n에서 p니까. 그래서 위로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뭐 이렇게도 이렇게 가겠죠. 1로 간다면 여기론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는 지금 저항을 한 번 거쳤죠. 그러니까 여기선 저항을 한 번 거친 거예요. 이쪽은 저항 한 번. 그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간다고 치면 이렇게 와서 자 요로 가야겠죠. 전류가 n에서 p로는 못 흐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로 못 가죠. n에서 p니까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갈 때도요 저항을 한 번만 거쳐요. 여기서. 그러면 둘 다 저항을 한 번만 거쳤으니까 둘 다 그러니까 전류 방향이 이쪽이나 이쪽일 때나 이쪽일 때나 둘 다 전류의 세기값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선 지금 다르잖아. 오른쪽으로 갈 때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했어요. 그럼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둘 다 저항을 한 개 지났으면 전류의 세기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y는 p가 아니라 n이었던 거예요. n. 자, 그러고 다시 한번 회로를 그려보면 얘가 뭐 n이었죠. np, n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면 자, 왼쪽으로 갈 때 볼게요. 여기로 못 흐르죠?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갔다가 여기로 못 흐르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저항을 한 번 지났죠? 여기서는 저항을 한 번 지나. 그래서 뭐 전류의 세기가 I 제로였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갈 때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때는 n에서 p로 못 흐르니까 위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못 흐르니까 밑으로 가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저항을 한 번, 두 번, 세 번 거쳤죠. 저항을 세 번 거친 거야. 그러면서 전류의 세기가 이렇게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x는 p, y는 n, z는 p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기억 x와 z는 모두 p형이냐? 맞죠? 그 다음에 니은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T1일 때와 T2일 때가 반대냐? 지금 A에 흐르는 전류는 자 T1일 때는 지금 T1은 오른쪽으로 흐를 때죠. 음수니까. 그럼 보면 오른쪽으로 흐를 때는 요렇게 밑방향이에요. 오른쪽으로 흐를 때는 밑으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요렇게 흐를 때는 P에서 N이니까 요렇게. 둘 다 밑방향이죠. 그래서 둘 다 밑방향이라 반대가 아니라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디귿 T1일 때는 B의 역방향 전압이 걸리냐. 자, T1일 때는 오른쪽으로 갈 때죠. 음수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은 B의 전류가 못 흐르죠. N에서 P로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방향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안 흐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가는 PN 접합 다이오드, 그리고 뭐 LED, A와 B, 그리고 저항 전원 스위치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회로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AB의 PN 접합면에서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냈대요. 가에서 이제 S를 각각 AB에 연결했을 때 LED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람다1, 람다2라고 하네요. 그리고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에 하나래요. 자, 지금 스위치가 A, B 두 개니까 각각 한번 따져볼게요. 뭐 제가 그림을 자, 먼저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를 한번 볼까요? 자, B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요.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나요? PN 다이오드에서 N에서 P로는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러니까 전류는 무조건 이렇게 흘러야 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자, 그러면은 전류가 무조건 이렇게 반시계로 흘러야 되니까 얘는 뭐예요? PN 다이오드는 무조건 P에서 N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X는 P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P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기억, X는 P형 반도체인 거 알 수 있겠죠. 기억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보면, 자, A에 연결하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이게 PN이었다는 거 알아냈고요. 자, 이번에는 A에 연결하게 되면은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왼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N에서 P로 는 전류 안 흐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돼. P에서 N으로.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A, B에 각각 연결했을 때 방출하는 파장이 각각 람다1, 람다2래. 그럼 A에 연결했을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요. 뭐 여기서 B에서 람다1이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에 연결했을 때 이 A에서는 람다2가 이렇게 방출되는 거겠죠. 자, 근데 보면은 지금 이 D 간격이요.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을 건데 이 A랑 이 B랑, 근데 이 D 간격이 B가 더 크잖아. 그럼 당연히 방출하는 에너지는 B가 더 큽니다. 근데 이때 방출하는 이 B에서 방출하는 파장은 람다1이죠. A에서 방출하는 파장은 람다2고요. 자,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EA가 EB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방출하는 파장은 람다2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거 디귿 보기죠. 디귿 람다1이 람다2보다 작냐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S를 A에 연결하면은, 자, A에 연결한 상황 이 상황이죠. A에 연결하게 되면은 PN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할 때 전자 에너지는 감소하냐. 자, PN 접합면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전자와 양공이 재결합하면요,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 띠로 내려와서 재결합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도띠에 있는 전자,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층에 있던 전자가 원자가 띠로 내려와, 에너지가 낮은 층으로 내려와. 그럼 당연히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다 맞네요. 가나다 5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